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봄 햇살 가득 받아 봄 기운으로 정말 많은 식물들 준비해 보았습니다. 꽃나무부터 야생화, 노지 활동되는 식물들까지 오늘 정말 많은 식물이 있으니 기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주황뱀무, 꽃미모 밝혀주고 있습니다. 뱀무 다양한 종류 농원에 들어와 있죠. 혼뱀무, 카멜레오 뱀무 등등 뱀무 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서 키우면 더할 나위 없이 쉽게 그리고 예쁘게 키워낼 수 있습니다. 주황 색상과 대비되게 베로니카 이렇게 파란 꽃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지 활동이 가능한 야생화로서 베로니카는 약간은 햇빛 부족해도 잘 자라납니다. 다만 물을 주고 통풍을 잘 시켜주셔야 합니다. 숫잔대도 종류별로 입고되어 있습니다. 습지 정원이나 정원의 습기 많은 초지에 심어서 연출하기 좋은 야생화죠. 스타지 블루 숫잔대, 앞서 보신 숫잔대와 잎의 색상 다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에 한층 운치 더해주는 야생화입니다. 묘목으로 들어와 있는 장미 조팝입니다. 어느샌가 봄의 느낌을 머금고 이렇게 꽃망울이 올려준 보트도 보이네요. 너무 좋죠. 줄기가 길게 뻗어 나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분에 심겨져 있네요. 디기탈리스입니다. 디기탈리스 햇볕 잘 드는 공간에서 성장 빠르게 잘 자라나죠. 햇볕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한 곳에 밀집시키지 않고 식재해 주셔도 좋습니다. 간격을 어느 정도 띄워주시는 게 좋죠. 화분에 심는 경우 직사 광선 들어오는 창가 좋습니다. 도로니쿰입니다. 신종이죠. 국화과의 식물로 원산지 서아시아 동유럽입니다. 높이 30cm까지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꽃입니다. 잎은 심장 모양으로 가장자리 보시면 촘촘한 물결 모양이 있습니다. 봄철에 5cm 정도 크기의 밝은 노란빛 꽃이 피어나서 화단에 심어 기르기에 적당합니다. 루피너스입니다. 3월과 6월에 화려한 꽃을 층층이 피워내는 식물입니다. 반양지에서도 무리 없이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부분 그늘에서도 잘 자라나죠. 단연생 식물 샤스타데이지입니다. 농원에는 소품 하얀색, 중품 노란색 드러나 있습니다. 연잎 양귀비입니다. 잎이 연잎 닮고 꽃은 양귀비 닮아서 이름이 붙었죠. 연잎 양귀비 황금색 수술을 가진 하얀 꽃이 활짝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그늘에서도 잘 자라나는 특성이 있어서 실내 및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좋습니다. 드디어 명자나무 모종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명자나무 이렇게 빨간 꽃을 피워주는 묘종인데요. 물을 좋아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라납니다. 명자나무는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관리해주세요. 공기와 물이 잘 통하는 사질 양토 선호합니다. 대표적인 봄 야생화 이사도라입니다. 노지 활동, 베란다 활동 모두 가능하죠. 양지에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두고 키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펄라이트 약간 섞어서요. 하늘하늘 바람에 흩날릴 바늘꽃입니다. 고산식물이기 때문에 양지 선호하죠. 봄에는 햇빛 잘 드는 양지, 여름에는 숲이 우거져 반그늘진 곳 선호하죠. 금새우는 아닙니다. 금새우는 숲속에서 잘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땅속 줄기가 염주 모양을 닮았다 합니다. 다음 식물은 장고채입니다. 분홍 장고채인데 농원에는 넝콜 장고채, 가든잎 장고채, 분홍 장고채 이렇게 세 종류 있네요. 국화 터리풀입니다. 터리품 자체가 한국의 특산 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국내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화 터리풀 소품 있고요. 엘레강스 터리품 조금 더 큰 사이즈 있습니다. 네팔양지 장미가의 여러 해살이 초본입니다. 정원의 한 구석에 놔두어도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아주 쉬운 식물이죠. 다음 식물 스카비오사입니다. 햇빛이 쨍하게 잘 들수록 건강하게 잘 자라납니다. 정원 식재에서도 좋고 화분 식재도 너무 좋은 식물입니다. 붉은 바위치입니다. 원예종으로
물을 좋아하고 강한 햇볕이 있어야지 이렇게 붉은 꽃 너무 예쁘게 피워줍니다. 여름에는 반 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붉은 바위치 자라면서 뿌리가 목질화되면서 굵어집니다. 꽃도 잘 피어나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 매발톱 중에 장미꽃을 닮은 장미 매발톱입니다. 매발톱은 물이 잘 빠지는 흙에서 뿌리가 상하지 않게 키워주시면 누구나 키울 수 있는 야생화 되겠죠. 오늘 야생화 정말 다양한 종류로 많죠. 수도캐시아 햇빛 충분하고 물 빠짐 좋은 토양 선호합니다. 건조와 추위에도 강한 식물들 되겠습니다. 로벨리아 이렇게 밥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끼 용담입니다. 하얀색 꽃이 피어나는 용담이죠. 용담도 지피식물로 너무 좋은 식물입니다. 수직으로 자라기보다는 좌우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델피늄입니다. 델피늄은 자라면서 키가 수직으로 커지고 꽃대도 바르게 솟아납니다. 줄기 하나에 한 개의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는 매력적인 꽃입니다. 이렇게 꽃의 색상 연보라 색상으로 그리고 하얀 색상 섞여서 피어나네요. 다음 식물은 토끼꼬리풀입니다. 토끼꼬리풀 강아지 풀처럼 귀여운 꽃을 보여주는데요. 강아지 풀보다는 더 하얗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바니테일이라는 영어 이름도 가지고 있고 키는 30에서 60cm까지도 자라납니다. 이외에도 농원에는 다양한 꼬리풀 식물들 들어와 있습니다. 은배초입니다. 은배초는 마디마디 뿌리를 내리고 뿌리 줄기로 번식하는 식물로 번식이 매우 잘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농원에는 분홍 말발돌이, 하얀 말발돌이 두 가지의 말발돌이 있습니다. 유키 체리 블러썸이라는 영어 이름도 가져와 있고요. 분홍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봄의 아름다운 말발돌이 꽃망울을 보시면 금세 말발돌이라는 식물의 매력에 빠지실 겁니다. 벚꽃앵초입니다. 꽃이 벚꽃처럼 생겼다 하여 벚꽃앵초로 불리죠. 앵초는 햇빛 좋아합니다. 하지만 너무 강한 햇빛에는 잎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을 잘 주의해 주세요. 꽃이 피어나는 시기에는 물마름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튤립 구근입니다. 아이스크림 튤립은요, 매우 풍성한 아이스크림 모양을 닮은 화려한 꽃이 피어나죠. 튤립 구근 물마름 없이 관리해 주시고 예쁜 꽃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매와 붓꽃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여러가지 초롱꽃 중 바위초롱입니다. 농원의 다양한 초롱꽃 구경해 보셔도 좋습니다. 부추별입니다. 남도 부추인데요. 부추별은요, 농원에 블루 색상, 핑크 색상 이렇게 총 3가지 있습니다. 남도 부추가 그 중에서도 색상이 가장 진한 부추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부추 냄새가 난다 하여 이름이 붙었죠. 잎의 모양도 부추를 똑 닮은 모습입니다. 첫 번째 식물 비덴스입니다. 주황색과 노란 색상 섞여 있는 모습 감상 가능하세요. 비덴스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었다 졌다 반복하는 꽃이죠. 햇볕을 좋아하는 다화성 식물입니다. 비덴스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 앵초 되겠습니다. 드럼스틱 앵초 루비 색상이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고 있는 보트 나타났습니다. 앵초는 꽃도 화려하고 생명력도 강해서 인기가 있는 야생화 되겠습니다. 카타파타 앵초 이렇게 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묵은 잎을 떼어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품 앵초도 있죠. 3가지 색상이 나온다 하여 삼색 앵초입니다. 색상이 총 3변 변하게 되죠. 붉은색과 푸른 색상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앵초 삼색 앵초입니다. 삼색 앵초는 삼색 앵초인데 잎에 무늬가 들어간 앵초를 우리는 무늬 삼색 앵초라고 하죠. 이렇게 동글동글한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세요. 아우라콜라 영국 앵초입니다. 아우라콜라 영국 앵초는 일반적으로 노란 색상의 꽃이 피어난다 생각해 주세요.
다음 식물은요, 뿔이 잘 놀고 있는 인디언 행초입니다. 인디언 행초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 연필붓꽃이죠. 연필붓꽃은요, 노지 월동도 잘 되고 포기 나누기로 번식도 잘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붓꽃 특유의 길쭉한 잎의 모양이 아름다운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델피늄 되겠습니다. 총 3가지 종류 있죠. 델피늄은요, 미나리 아제빛과 델피늄 속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델피늄은요, 강한 추위에도 잘 견뎌내는 식물로 유럽의 피레네 산맥, 알프스 산맥, 시베리아, 몽골 등등이 원산지 되겠습니다. 워낙 꽃이 화려하고 예뻐서 정원 가드너 분들이 참 선호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앞서 보신 루피너스 중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빛이 잘 갈라져서 발달된 모습 확인할 수 있죠.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을 조금 충분히 주시는 게 좋죠. 겨울에는 물을 주는 횟수를 줄여주셔도 됩니다. 겨울에는 휴면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루피너스의 꽃말은 모성애와 행복 되겠습니다. 돌단풍입니다. 돌단풍은 하얀색 꽃을 피워주고 노지 활동이 가능한 야생화입니다. 산이나 정원, 바위 틈 사이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구름국화입니다. 여러 해살이 식물이죠.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더욱더 잘 자라나게 됩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선호하죠. 구름국화는요, 꽃의 앞면과 뒷면의 색상이 다른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구름국화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 구근 식물인데요. 아마릴리스입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구근이 잘 생성되고 꽃대가 올라오려면요, 6시간 정도의 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시는 게 좋죠. 빛이 부족하면 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잎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햇빛 가득하게 키워주세요. 다음 식물 비비추입니다. 비비추는요, 키우기 어렵지 않은 식물이죠. 꽃을 많이 보시려면 햇빛 잘 드는 공간에서 관리해 주시되 반음지 장소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로 알려져 있죠. 잎에는 윤택하고 광택이 나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독일 붓꽃입니다. 거의 뿌리가 보일 정도로 얕게 심겨져 있죠. 다른 붓꽃과 달리 독일 붓꽃은 조금은 얇게 심겨주셔야지 뿌리 썩음 발생하지 않습니다. 뒤에 보여드릴 식물도 매우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네요. 야생화 뿌리 속단입니다. 뿌리 속단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노지 월동이 잘 되는 야생화입니다. 알프스 바람꽃 루브라입니다. 붉은 계열의 꽃이 피어나죠. 꽃은 작은데요, 의외로 존재감이 정말 큰 식물입니다. 꽃잎과 노란 수술의 대비도 예쁘죠. 바람꽃은 농원에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식물 수꾼 버베나 되겠습니다. 포트를 가득 채워주고 있는 모습 감상할 수 있죠. 수꾼 버베나의 줄기는 길게 덩굴성 성질을 가지면서 양옆으로 뻗어가면서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요, 남도자리입니다. 남도자리 농원에 9cm 포트와 12cm 포트 2가지 종류 있습니다. 취향에 맞춰 골라주시면 되겠죠. 하얀 색상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라고 불리는 플랑케니아입니다. 이래봐도 나무의 한 종류죠. 매우 귀여운 느낌을 줍니다. 꽃도 작게 피어나죠. 농원의 페랭이는요, 다양한 종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백 페랭이는 2가지 종류 있죠. 홍시미와 노을 있습니다. 페랭이는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간수해 주시면 되겠죠. 여름에는 아침과 저녁 2번 주셔도 괜찮습니다.
가습에 주의해 주시면서 키워주세요. 페랭이 자체가 건조에 강한 식물로 알려져 있죠. 배수가 잘 되는 사질 양토 선호합니다. 너무 더운 여름철에는요, 그늘 들이우면 꽃이 오랫동안 피어날 수 있습니다. 낮은 지대, 건조하고 메마른 공간, 냇가의 모래땅, 숲과 가장자리 등등 어디서든 잘 자라나는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쉽습니다. 유럽 페랭이도 두 가지 종류로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페랭이 꽃이 지고 나면요, 마른 꽃봉오리는 깨끗이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른 꽃대 버리지 말고 말리면 말린 꽃에서도 씨앗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은엽 색상으로 잎이 피어나는 춘절국화도 나와 있습니다. 꽃도 예쁘게 피어나죠. 분홍 계열 꽃 피어납니다. 다음은 앵초 종류들 보여드릴게요. 꽃의 모습이 촛불처럼 피어난다 하여 촛대앵초라고 불리는 식물 되겠습니다. 야생화 범부채도 나와 있습니다. 매우 색상이 쨍하죠. 그 위에는 은배초 있네요. 은배초는 범부채와 또 다르게 포트를 채워주면서 자라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캐나다 메발톱입니다. 메발톱 워낙 야생성이 강한 식물로 알려져 있죠. 메발톱은 캐나다 메발톱 외에도 농원에 푸른 메발톱, 붉은 메발톱도 있습니다. 꽃이 지고 난 씨방이 메발톱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은 야생화입니다. 다음 스토케시아입니다. 스토케시아도 건조와 추위에 강한 야생화고요. 키우시다가 봄이 오면 포기 나누기 해주시거나 가을에 씨앗을 뿌려서 번식을 시켜주시면 되는 식물 되겠습니다. 페추니아입니다. 페추니아 대표적인 봄, 여름, 가을꽃 되겠죠. 페추니아는요, 개화기간이 상당히 긴 식물입니다. 학계에 따르면 5월부터 10월까지 꽃을 볼 수 있는 식물로 알려져 있죠. 이를 위해서는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라넌큘러스입니다. 습한 공간에서도 잘 자라나는 굵은 식물입니다. 직사 광선 아래에서 가장 잘 자라나죠. 하루 종일 빛을 쐬어줄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최대한 빛을 많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키워주는 것이 좋죠. 성장기인 봄과 여름에는요, 물마름 없이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는 절반 정도로 물을 줄여주시는 것도 좋죠. 레위시아입니다. 레위시아는요, 잎은 다육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건조에 강한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키우기 쉽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초롱꽃들 보여드릴게요. 초롱꽃 꽃 많이 보시려면 키우다가 몇 해가 지나면서 분갈이 해주어야 될 시기가 올 때 비료와 함께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죠. 흙에다 심어주고 단단히 덮어주고 뿌리가 잘 나오지 않게 흙으로 덮어서 분갈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초롱꽃이 꽃을 보여줄 때는요, 대부분의 식물이 그러하듯이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동글동글 피어나는 꽃이 호롱 등불 닮았다 하여 초롱꽃 이름이 붙었다는 것 꼭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초롱꽃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 토종 노루기입니다. 색상은 꽃이 피기 전까지 모르나 청색 혹은 하얀색 계열이 많이 피어납니다. 농원에 다양한 종류의 꼬리풀 입고되어 있습니다. 꼬리풀은요, 단연초로서 유럽이 원산지입니다. 키는 30cm에서 90cm까지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성장한다고 합니다. 꽃도 종류가 다양하죠. 꼬리풀의 꽃말은 달성하다, 이루다 라는 긍정적인 꽃말 가지고 있어요. 기관지 효능이 있는 약효 있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사초인데 은빛 색상의 잎을 보여준다고 하여 이름 붙은 은사초입니다. 햇빛이 풍부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식물 되겠습니다. 습기 있는 거 선호하죠. 후룩스 식물들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종류 후룩스 있는데요. 분홍색의 꽃이 피어나는 차가 후룩스와 무늬 계열이 있는 무늬 후룩스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후룩스는 여름에도 꽃을 피워주는 식물 되겠죠. 무늬 후룩스는 이렇게 연보라
보라 색상의 잎을 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각각의 매력이 또 다르게 다가오죠. 황금 토플입니다. 황금 토플은 정원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로서 노을 색상을 닮은 금빛꽃이 피어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겹안개입니다. 겹꽃으로 안개꽃을 닮은 꽃 피워줍니다. 다음은 아르메니아 식물들 보여드릴게요. 잎의 모양이 칼립처럼 뾰족하다 하여 이름 붙은 칼립 아르메니아부터 잎의 색상에 따라 자엽 아르메니아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꽃이 피어나는 색상에 따라 분홍 아르메니아, 하얀 아르메니아 또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잎에 무늬가 있는 무리 아르메니아도 있죠. 아르메니아는 잎이 먼저 나오게 되고 꽃줄기가 쭉 올라와서 동글동글 꽃을 보여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다음 보여드릴 식물도 매우 아름다운데요. 향기가 백리를 간다 하여 이름이 붙은 백리향입니다. 분홍 색상의 꽃이 피어나게 되죠. 지필 식물로 정원을 가득 덮어줄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분홍꽃이 피어나는 분홍아주가 있습니다. 아주가 역시 야생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다음은 누운주름입니다. 누운주름은요, 토끼귀를 닮은 듯한 꽃이 피어나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농원에는 보라 색상, 하얀 색상, 분홍 색상 세 가지 색상의 누운주름이 있습니다. 햇빛 받으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죠. 무늬꽃다지도 예쁘게 꽃을 올려줍니다. 초록색과 연두 색상이 섞여 있는 잎에서 보라 색깔 꽃이 피어나는 식물로 생각해 주세요. 폼폼 국화입니다. 5가지 색상이 합식되어 있는 12cm 포트입니다. 노란색, 주황색, 연분홍색, 진한 분홍색, 그린 색상의 색깔이 아름답죠. 동글동글한 폼폼 국화는요, 추위에도 강한 국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폼폼은요, 프랑스어로 방울술이라는 뜻입니다. 동글동글 꽃이 피어나죠. 수국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죠. 물을 가득 머금은 항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국은요, 여름철에는 겉흙이 마르면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충분하게 간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운 기후인 경우에는 더 자주 물을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죠. 반양지에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촉촉하지만 배수가 잘 되는 토양도 선호하는 것이 수국 되겠습니다.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 푸르게 피어나기도 하고 붉게 피어나기도 하는 것이 수국의 특징입니다. 수국은 꽃이 진 후에는 가지치기를 해주셔야지 이듬해 꽃이 풍성하게 피어나는 식물이죠. 수국 꽃나무 가지치기는 꽃이 풍성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가지치기 언제 했냐에 따라서 꽃이 필 수도 안 필 수 있죠. 가지치기는 꽃이 진 후에 바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리시안셔스입니다. 꽃도라지라고도 불리는 식물로 완전한 보라색상, 하얀 색상 섞여 있는 2가지 종류 있습니다. 약간의 서늘한 기후를 선호하는 꽃식물입니다. 15도에서 25도 사이 온도에서 잘 자라나는 꽃 되겠죠. 선물하기도 좋고 나의 화단을 싱그럽게 밝혀줄 식물이기도 합니다. 로벨리아 옆에는 이렇게 동이 식물 자라나고 있습니다. 조항동이 있고요. 겹꽃으로 피어나는 겹동이도 농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노란 색상이 주는 싱그러움을 보여주는 식물이죠. 단의 여왕입니다. 단의 여왕은요, 절벽에서 피어나는 꽃이라는 이름을 가졌고요. 그러한 식물 중에 여왕처럼 고귀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벨벳 느낌의 잎이 예쁘죠. 단의 여왕 다음 보여드릴 식물 앵초인데요. 발레리나 앵초입니다. 겹꽃으로 피어나고요. 건조에도 강한 식물 같아요. 갈리아에 주지 못하더라도 어느샌가 꽃을 피워주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색상도 참 곱죠. 분홍 계열, 노란 계열, 빨간 계열, 보라 계열 등등 다양한 색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설란입니다. 매우 쨍한 느낌의 꽃을 가졌죠. 잎도 단단한 느낌의 예쁜 솜털이 나와 있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목마가렛도 나와 있죠. 목마가렛 역시 생명력이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식물 자체가 모두 생명력이 강한 편에 속합니다.
다음 식물은 송엽국 신월 되겠습니다. 진한 느낌의 꽃이 설란과 닮았죠. 아틀란티스 세덤 되겠습니다. 아틀란티스는 여리여리해 보여도 어쩜 이렇게 잘 자라나서 포기를 가득 채워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포트 안을 가득 채워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력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한 식물임을 기억해주세요. 미니 해바라기입니다. 어쩜 이렇게 노란 빛깔의 꽃을 피워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뿌리 부분, 줄기 부분 얽히지 않게 관리해주시고 통풍을 시켜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식물은 할미꽃입니다. 농원에 다양한 종류 있고요. 할미꽃은 뿌리가 아래로 길게 자라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가뭄에 매우 강한 성질이죠. 따라서 배수가 잘 되는 흙에 할미꽃 심어주시고 가습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가 4종 세트로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4가지 종류가 다 다른 느낌을 주고요. 우리 꽃을 올려주려고 포트에서 꽃봉오리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아주가도 아름다운 꽃은 많이 피워주는 식물 되겠죠. 완다앵초입니다. 완다앵초는요, 다른 앵초에 비해서 잎과 꽃이 진한 느낌을 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잎을 따라 있는 잎맥 역시 강한 느낌을 주는 식물 되겠죠. 때문에 생명력도 가득 찬 느낌 줍니다. 꽃이 이렇게 다글다글 열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쁜 개발 선인장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신 개발 선인장은요, 선인장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물 관리해주시면서 키워주셔야 합니다. 15도와 25도 사이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로 창가 자리에서 햇빛을 머금을 수 있게 해주시면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온도 변화가 적은 따뜻한 실내에 두면서 키워줄 필요가 있죠. 물 요구량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겉흙, 속흙 마른 거 체크해 주시면서 상황에 맞춰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잎 양귀비입니다. 하얀 색상의 꽃이 피어나죠. 계란을 닮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농원의 연잎 양귀비는 중품과 소품 두 종류 있습니다. 다음 식물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크리스마스 로즈, 노즈 활동이 가능한 식물이죠. 꽃이 아래를 향하면서 피어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요, 겉등이 마르면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큰 나무 아래에 심어 두셔가지고 여름에는 잎으로 인해서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겨울에는 햇빛을 가득히 받을 수 있게 관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품의 크리스마스 로즈 보았으니 우리 조금 더 작은 슬릿 화분에 심겨져 있는 크리스마스 로즈도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거의 신경을 못 써줘도 정말 잘 자라나고 뿌리썩음이나 건조, 가습에도 강한 식물 되겠죠.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 자라나는 식물 중 대표 주자인 것 같습니다. 만가지 병을 고쳐주는 나무라고 해서 만병초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유럽에서 수입해온 만병초는 4가지 종류가 있고 노즈 활동이 가능한 울릉도 만병초 1가지, 총 5가지 만병초 있습니다. 약간은 서늘하고 습한 공간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꽤 묵직한 느낌의 화분 되겠죠.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새잎은 연두색 빛깔을 띠는 특징이 있습니다. 울릉도 만병초입니다. 만병초 여름에 쉽게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잎에는 물 샤워를 시켜주셔도 되겠습니다. 지손이입니다. 쌍떡잎 식물 지손이 풀목. 지손이 풀목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의 식물입니다. 씨앗으로 번식이 잘 되죠. 큰 화분에 심어서 키워줄 수 있습니다. 여름에 줄기가 길게 늘어지면 잘라주시면서 가지치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는 식물로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어나는 개화 기간이 긴 식물 되겠습니다. 씨앗이 맺히면 받아서 씨앗 번식을 시켜보실 수도 있습니다.
붓꽃은 총 3가지 종류로 청매화 붓꽃, 보라 등심 붓꽃, 노란 등심 붓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혜태국화입니다. 춘절국화와 비슷한 듯 다른 색감의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2가지 다 예쁘죠. 삼색앵초 이렇게 소품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중품 보고 왔었죠. 사계 바람꽃입니다. 앞서 보신 알프스한계 루브라와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이 사계 바람꽃 소품의 매력이죠. 꽃망울을 다금다금 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식물 프롬페시아입니다. 베란다에서 줄기 늘어지면서 자라나는 프롬페시아도 정말 멋들어진 느낌을 주더라고요. 베로니카입니다. 어렵지 않은 식물인데 혹시 베로니카 잘 못 키워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통풍에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베로니카 다음 보여드릴 식물 노란 아지랑이입니다. 노란색 꽃에 올려주는 아지랑이 꽃이죠. 은엽 색상의 잎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그 옆으로 보여드릴 식물은 하설초 되겠습니다. 여름의 하얀 색상으로 아름답고 단정한 느낌의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묵은 줄기에 생기면 새순이 올라오고 새순에서 꽃이 피어나죠. 상록의아리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식물에 물을 조금씩 자주 주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걸 캐치할 수 있죠. 캄파놀라입니다. 캄파놀라 꾸준히 인기가 있는 실내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펜시믹 캄파놀라와 겹꽃으로 화려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피어나는 겹 캄파놀라 9cm 포트 이렇게 2종류 있습니다. 보라 색상이 주는 신비감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식물이 캄파놀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말발돌이 되겠습니다. 말발돌이는 서늘한 곳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촛대승마입니다. 촛대승마 야생화의 매력이 있죠. 촛대승마는 햇빛을 가득 받아도 아주 잘 자라나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워낙 생명력이 강한 식물 중 하나죠. 유럽에서 온 유럽봄맞이는 유럽 봄 식물 중에 가장 먼저 꽃을 보여준다고 하여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귀여운 꽃을 피워주죠. 처녀치마입니다. 처녀치마는요, 치마풀이라고도 불리는데 꽃을 보시면 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녀치마, 노루기나 복수초처럼 이른 봄 눈 속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다음은 야생화 넝골장구채입니다. 추천드리는 이유는 노지 활동도 잘 되고 번식력도 좋은 다년생 지피 식물이기 때문이죠. 정원에 심어두어도 너무 좋습니다. 에델바이스입니다. 에델바이스 정원에 키워주셔도 되고요. 화분에서 키울 때는 통풍을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암담초입니다. 암담초 화분에서 키울 때는요, 물 빠짐 좋도록 말사토를 섞어서 키워주시면 참 좋죠. 암담초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 수선화입니다. 수선화 2가지의 색상 나와 있는데 이 친구는 때때아 때때 미니 수선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감이 아주 진한 노란 색상입니다. 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수선화죠. 알뿌리 식물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때때아 때때가 잘 보여주죠. 이렇게 3촉 이상 심겨져 있는데요. 햇빛이 반양진 공간에서 잘 자라납니다.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충분히 간수해주세요. 꽃이 진 후에 수선화는 어떻게 관리해주는 게 좋을까요? 꽃이 찌고 잎만 남은 이후에도 충분한 빛을 쐬어주게 해주세요. 5월까지는 물을 주면서 관리해주시다가 잎이 시들기 시작하면 물 주는 것을 멈춰주시고 잎이 전부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왕수선화는 12cm 보트에 큼지막하게 심겨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의아리, 미나리 아제비카 의아리 속에 속하는 덩굴식물 대표주자입니다. 꽃말은 당신의 마음은 진실로 아름답다와 고결입니다. 클레마티스 낙엽 덩굴 식물로 잎자루를 감아 올라가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대를 설치해 주시거나 생울타리 옆에 설치해 주시면 아름다운 클레마티스 정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길이는 400cm까지도 성장할 수 있죠. 꽃색이 다양하고 꽃 모양도 다양하게 개량이 되어 보급되어 왔습니다. 꽃은 봄과 가을에 2차례 피어나는 게 일반적이죠. 원산지 아시아와 유럽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무성한 덩굴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로부터 클레마티스 아래에서 많은 휴식을 취해왔다고 합니다. 병해충에 강하기 때문에 해충이 잘 생기지 않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장미입니다. 장미가 장미 속의 간목을 말하죠. 장미는 예로부터 사랑, 열정, 정욕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장미는 꽃 중의 여왕이라고도 불리죠. 그만큼 꽃이 화려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장미를 식재해 주실 때에는 30에서 40cm 구덩이를 먼저 파내 주시고요. 우리 화분에서 장미 조심스럽고 예쁘게 꺼내 주신 후에 장미를 구덩이 안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장미를 심을 때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봄과 가을에 양지 바른 곳에서 심어 주시는 게 좋죠. 하루 중 최소 6시간 이상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좁습니다. 장미는 뿌리가 넓게 퍼지는 것보다 깊게 뻗기 때문에 우리가 심을 때 깊게 심어주시는 겁니다. 다음은 백합 구근입니다. 향백합, 겹꽃과 호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밑거름 먼저 심기 전에 넣어주시고 구근 심기 전에 약간 물기를 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심은 후에는요, 물을 충분히 뿌려서서 축축한 상태로 토양을 유지시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칼라 구근도 보여드릴게요. 3월과 5월경에 심어서 6월과 8월에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덩이 모양으로 뭉쳐있는 구근 분할해서 개별 화분에 심어서 수 늘릴 수도 있죠. 7cm 정도 깊이로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구근이든 흙은 통풍 배수가 좋은 흙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구근 식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팁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라 솔채 소품을 봤었는데요. 중품 포트도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15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보라 솔채 스키비 오사라는 영어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식물 중 하나 되겠습니다. 꽃의 모양이 우리나라 채를 닮았다 하여 솔채라는 이름 붙었습니다. 태양의 식물, 태양을 닮은 꽃이라는 이름의 천인국입니다. 꽃이 매우 화려하죠. 주황색과 붉은 색상이 섞여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천인국은요, 거두기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 포기를 키우는 것보단 여러 포기를 같이 합식하거나 모아 심기 하는 것이 더욱 풍성하게 꽃을 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샤스타데이지입니다. 9cm 포트의 소품과 겹 샤스타데이지 루나 중품으로 두 가지 종류 보실 수 있습니다. 취향에 맞춰서 키워볼 수 있죠. 샤스타데이지는요, 노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 되겠습니다.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야생화 아스틸벨입니다. 세 가지 색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스틸벨은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 선호하죠. 습하지 않은 공간을 선호합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하지만 돌 사이나 지붕 등등 어느 공간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북노초입니다. 두 가지 호꽃과 겹꽃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뿌리를 올려 심는 근상식대 되어 있는 북노초입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야생화입니다. 하루 종일 햇빛을 쬐면 1년 내내 꽃이 피었다 졌다를 반복해주는 매우 짱짱한 친구입니다. 가성비 있는 식물이죠. 선명한 색상 보기 위해서는 꽃의 햇빛을 잘 드는 곳으로 옮겨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리스 바리에가투스입니다. 청색의 꽃이 피어나는 식물이죠. 너무 음지 말고는 반양지, 반음지에서는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뿌리가 완전히 흙에 덮이지 않도록 너무 깊게 심재해주지는 말아주세요. 이메리스 혹은 눈꽃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농원에 이메리스 눈꽃, 분홍 색상과 하얀 색상 두 종류 있습니다. 제비꽃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제비꽃이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인지 알 필요 있죠. 제비꽃은 습한 숲과 산악지역에서 온 식물입니다. 때문에 너무 건조하지 않게 키워주시는 게 좋죠. 제비꽃 옆에 바람꽃도 이렇게 잠들어 있네요. 방울꽃입니다. 독일 은방울, 분홍 은방울 둘 다 9cm 보드에 심겨져 있습니다. 조롱조롱한 모습이 아담하고 귀여운 꽃을 피워주는 것이 은방울꽃의 매력 되겠습니다. 햇빛 가득 받을 수 있게 관리해주세요. 촛불 같은 화려한 꽃이 피어나는
피어나고 보랏빛깔이 주는 신비감을 뽐내주는 식물입니다. 물을 주시고 나서는 통풍을 시켜서 가습 오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서 키워주세요. 봄 정원에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다양한 종류 금낭화 있습니다. 금낭화는 어떻게 하면 잘 키워낼 수 있을까요? 물을 유지하면서도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좋습니다. 금낭화 약간의 산성 토양도 선호하는 식물 되겠죠. 추위에 잘 견뎌서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여름에는 약간 무난한 그늘이 있으면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나죠. 금낭화는요, 서늘한 환경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겨울철에 일정한 온도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이듬해 봄에 또 새싹이 올라오죠. 아름다운 겹꽃, 겹고강나무입니다. 아름다운 나무이죠. 꽃나무인데 추위와 건조에도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2cm 보트에 막본에 심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알리움입니다. 굵은 식물이고 두 가지 종류 있습니다. 알리움 처음 키우실 때 특징은 배수를 신경 써주면서 키워야 하는 식물이라는 거죠. 토양에 심었을 때에는 물을 다시 줄 필요가 없습니다. 노지 활동이 되는 식물입니다. 겨울에는 상온보다 약간 추운 곳에서 보관해 주어야지 꽃눈이 형성됩니다. 늦겨울에 땅이 녹았을 때 다시 심어주셔도 좋습니다. 소국입니다. 소국은요, 정원 그리고 집에서 키우기 어렵지 않은 식물 되겠습니다. 소국은요, 영양분과 소도 꼼꼼하게 해주면서 키워주시면 집에서 키우기 안정적인 식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농원의 원평소국, 사계소국, 인뿌니 소국 세 가지 종류 있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의 소국이라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아주가보다 작게 피어나는 미니 아주가 있습니다. 잎의 색상은 진한 자색이 있고 보랏빛깔 꽃을 뽐내는 야생화입니다. 다음은 별피기 수선화입니다. 일반 수선화에 비해서 확실히 독특한 모양과 이색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카페나 돌 정원에서도 많이 식재하는 식물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동이나물 꽃 다시 보여드릴게요. 겹동이 이렇게 겹꽃으로 피어나고요. 일반 동이는요, 혹꽃인데 이렇게 입장 사이가 간격이 넓다는 것이 특징 되겠습니다. 폴란드 할미꽃은 농원에 있는 할미꽃 중 유일하게 중품으로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폴란드 할미꽃, 몽골 할미꽃이라고도 불리면서 다크한 계열의 느낌이 나는 고고하고 아름다운 꽃이 특징입니다. 에린지움입니다. 에린지움은 엉겅퀴와 닮은 듯 다른 느낌을 주죠. 에린지움 역시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줄 식물 되겠습니다. 무궁화 자옥입니다. 겹꽃의 보랏빛깔 꽃을 보실 수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무궁화 많이 주는 우리나라에 대한 느낌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다음 식물은 설구화입니다. 설구화는 풍성한 느낌의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선호하는 묘목 되겠습니다. 카네이션입니다. 따사로운 햇볕을 참 좋아하는 카네이션, 가전의 달을 상징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카네이션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추위에 약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카네이션 추위에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카네이션 다음으로 보여드릴 식물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작은 꽃들이 모여서 화려함을 느껴지게 해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꽃 하나만 봤을 때에는 너무 작아서 안 예쁠 것 같지만 이렇게 모아서 피어나니 너무 아름답죠. 설유화입니다. 설유와 장미, 조팝과 닮은 듯 다른 느낌을 주고 있죠. 흐드러지는 느낌을 선호하신다면 설유화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농원의 파본나무는요, 보라 색상과 하얀 색상 두 가지 색상 나와 있습니다. 목대 매우 튼튼하고 꽃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 꽃이 피어나고요. 개화 기간이 길며 꽃도 예쁜데 향기가 좋아서 관상용으로 인기 만점인 나무 되겠습니다. 작약입니다. 작약은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햇빛이 잘 들고 물 빠짐이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작약, 목단 이러한 식물들은 꽃이 매우 크게 피어난다는 특징 가지고 있죠.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서 관리해주세요. 소품 작약 이외에도 농원에는 중품 작약도 있습니다. 화려한 꽃을 선호하신다면 작약도 좋은 선택 되겠습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들은 가득하게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혹시 그늘이나 반그늘에 어떤 식물 키워야 할지 잘 모르신다면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깽깽이 풀입니다.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화단에서 키울 경우에는 바람이 잘 통하고 서늘한 반그늘에 심어서 키워주세요. 정원이 있으면 어느 쪽에는 햇빛이 잘 들고 어느 쪽에는 햇빛이 잘 들지 못하기 마련이잖아요. 그 자리를 채워주기 좋은 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